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3.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 우리는 군도 순찰대에서 왔습니다. 들어갈 수 있나요? 경찰관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고 기껏해야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의 파트너도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수사적으로 들렸고 그들이 들어와서 나를 지나갈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살고 있나요? 첫 번째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살지 않았다면 왜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해 여기 있었겠어요? 그렇죠. 집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당신은 집주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그녀의 아들이에요. 그녀의 이름이 뭐니? 이게 어디로 가는 거지? 그들이 나를 체포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내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그들은 아파트와 집주인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김지원. 두 경찰관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둘 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티셔츠와 조깅 바지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아무것도 신지 않았어요. 나도 그들을 살펴보았다. 만약 그 거대한 남자가 어젯밤의 사건을 목격하고 늦은 정의감에 경찰에 신고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나를 가리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이 두 사람만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전체 수사팀이 나에게 달려들었을 것이다. 그럼 당신이 김지원 씨의 아들이라는 거요? 1등 경찰관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야?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진술서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그들이 거인의 재촉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빨리 짐작했다. 그들은 김지원 씨를 만나러 온 것이니 어젯밤에 일어난 일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어머니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니 무슨 일인가? 나는 안쪽 문 앞에 섰다. 무슨 일인가? 첫 번째 경찰관은 목을 빼어 내 뒤를 돌아보았다. 1시간 전쯤에 당신 어머니가 집에 강도가 있다고 전화하셨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두렵다고 하시고 바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놀란 척할 필요도 없었다.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다.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뭐였을까? 엄마가 수양회에 갔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녀는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갔어요? 오늘 아침. 이게 거짓 경보인가요? 전화를 건 사람이 그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맹목적으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먼저 전화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을 겁니다. 제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번호는 뭐였죠? 그게 그녀의 번호인지 아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유료전화로 전화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나는 그들을 여기 두고 위층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았겠는가? 위층에 있어. 내 아이디 번호를 줄게. 가서 가져와. 첫 번째 경찰관이 팔짱을 끼고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그것을 끌고 나가는 것을 분명히 짜증내는 듯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내가 말하고 거실로 들어갔다. 나는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려놓고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들 중 한 명이 고개를 내밀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는 계단을 3개씩 올라갔다. 어머니는 옥상 테이블 안에 있었고 이모는 사무실에 있었고 혜진은 무안역에 도착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전화를 걸 수 없었고 혜진은 여자가 아니었다. 이모. 그녀는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고 비슷한 나이였고 어머니인 척 쉽게 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가 왜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아래층으로 돌아가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신분증을 부기장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잠깐 훑어보고 저를 쳐다본 후 파트너에게 건네주었고 파트너는 신분증을 밖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가 무전으로 누군가에게 저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기장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모두 안전합니다. 동료가 말하며 돌아와서 부기장에게 내 명함을 건넸다. 첫 번째 경찰관이 천천히 그것을 내게 돌려주었다. 그럼 당신 가족은? 우리 셋이에요. 어머니, 형, 저.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그런데 집에 온 지 얼마나 됐어? 어제부터요. 그럼 왜 일찍 전화를 받지 않았어? 전화, 내가 전에 무시했던 알 수 없는 번호는 경찰이 와서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었을 것이다. 유료전화로 전화한 가짜 김지원 씨가 집 전화번호를 연락처로 줬을 수도 있다. 틀림없이 이모일 것이다. 안 들렸어. 화장실에 있었을 수도 있어. 첫 번째 경찰관의 무전이 울렸다. 그들은 긴급회의를 위해 경찰서로 다시 불려갔다. 두 번째 경찰관이 명함을 내밀었다. 군도 순찰국.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시면 바로 전화해 달라고 하세요.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경찰서로 내려와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 뒤에서 현관문을 닫았다. 엘리베이터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 발코니로 달려가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순찰차 불빛이 흰 안개 속에서 번쩍였다. 그들은 곧 뒷문 쪽으로 사라졌다. 이모가 나한테 말을 건넨 지 하루도 안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너무 위험한 짓이었다. 거짓 신고를 하면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이모는 알고 있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1. 이모가 뭔가 알고 있었다. 아니면 진실로 이어질 만한 뭔가를 알고 있었다. 2. 이모는 자신이 아는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두려웠다. 3. 경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